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도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소갈이만 하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라도 털어놓으면 저도 완전히 새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돌싱은 아니고 파혼을 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요. 파렴치한 시어머니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유복한 집안에서 여유가 있게 자랐어요. 아빠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어서 하고 싶은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풍족한 환경에서도 저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스스로도 꼭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었고요. 결국은 2년 정도 공부한 끝에 정식 회계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되고 난 뒤에는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밤낮 없이 일을 했었고 바쁜 시기에는 야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고요. 집에 가면 바로 뻗어 잠만 잤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위로로 삼을 수 있는 건 또래보다 높았던 월급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빠는 저에게 큰 결심을 하신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진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명의로 집을 하나 사주고 싶구나. 여태까지 너무 예쁘고 고마운 딸이기도 했고 회계사로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꾸준히 다달이 용돈도 줬잖니.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고 있었다. 그 돈도 보태서 우리 딸 이름으로 집 하나 해주마. 그게 이 아빠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드린 용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유 있으신 것도 알고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엄마 아빠는 그 적은 액수도 너무 자랑스러우셨었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아빠는 사주고 싶어 하셨고 저는 그렇게 제 명의의 집도 제 나이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제 돈도 모아가고 있었던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요. 2살 연상인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이상형이기도 했고 워낙 착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저는 결혼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1년 정도 연애를 했나? 이제 진지하게 서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어느 정도 양가 허락을 받은 뒤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 사람 보는 눈은 믿겠다. 우리 딸이 사랑한다는데 말리고 싶지 않으시다며 응원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결혼에 꼴이 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집을 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제가 자세하게 저희 집이 얼마큼 여유가 있는지 말을 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잘 몰랐지만 남자친구가 부담을 갖진 않았으면 이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신혼집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 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집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말할 생각이 없었고요. 소진아, 그래도 너가 집을 한다니 남자가 집을 해가는 게 맞지. 무슨 소리야?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난 그냥 오빠가 너무 부담스럽고 할까봐 얘기 꺼낸 거였어. 집이라는 거에 부담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만큼 그걸 목표로 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너라고 부담 안 느끼는 거 아니잖아. 그걸 왜 너가 하려고 해? 난 그거 싫어. 내가 할게. 그럼 반반으로 할까? 난 사실 반반 결혼하고 싶었거든. 10원 하나까지. 정 오빠가 그렇다면 난 반반 결혼도 괜찮다고 생각해. 서로 쓸데없는 건 다 생략하고
핵심만 반반으로 하는 거지. 서로 부담 느끼는 것도 공평하게. 남자친구는 이 반반 결혼도 싫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본인도 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저희는 반반 결혼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반반 결혼으로 하게 된 걸 알게 되셨고 유독 예비 시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하 편의상 어머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래, 요새 남자만 부담 가지는 건 좀 아니지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일이 주말까지도 종종 있는 직업이라 주말에는 거의 제가 집을 보러 다니곤 했어요. 이를 어머니께서 알게 되셨고 한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서진아, 오늘도 집 보러 가는 거야? 그 주변으로. 아, 네, 어머님. 오늘도 가야죠. 이러다 한 100곳은 볼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내가 같이 가주마. 우리 소진이 다 보기 힘들기도 하고 어른이 그래도 척 보면 어디가 괜찮은지 알기도 하니까.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동산 번호 찍어드릴게요. 여기 부동산은 어떻게 알게 된 곳인데? 저희 엄마가 친구분이세요. 그럼 한 11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다. 내가 가마. 그렇게 어머님은 집을 함께 보시고 싶다고 하셨고 그렇게 엄마 친구분 부동산에서 함께 뵙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도와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고요. 부동산에 들어가서 저희 엄마 친구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 친구분께 신신당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아유, 우리 소진이가 이렇게 시집도 나가고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좋은 곳에 시집가는 것 같아서 마음도 놓이네요. 아니에요. 워낙 소진이가 착하고 야무지기도 하고요. 요새 이런 아이 많이 없죠. 그럼요. 요새 자기 집 있는 젊은 처자가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야무지고 공부도 잘했는데요. 아주 복덩이에요. 우리 소진이 좀 많이 예뻐해 주세요. 자기 집이 있다고요? 네, 그럼요. 서진이한테 잘해줘야죠. 아차. 그 순간 저는 제가 숨이 멎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왜 엄마 친구분께 제가 집이 있는 건 비밀이라고 말을 안 했을까요? 진짜 바보같이 놓쳤죠. 그때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봤는데 놀람과 동시에 눈이 반짝하시는 걸 느꼈어요.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자기 명의의 집도 있다고 하는데 실을 어머님은 없으시겠죠. 아마 어느 정도 집안인 건지도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 소식은 어머님을 통해 바로 당일 남자친구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본인 것도 아닌데 신경 쓸 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돈을 모으느라 수고했다고 우리 반반 집도 잘 알아보자고 하면서 가볍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어머님은 계속 제 명의의 집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자꾸 제 집을 들먹이시는지 말이에요. 그 뒤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가지거나 종종 만나서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어머님은 제 명의의 집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소진아, 뭐 좀 물어봐도 되니? 네, 그럼요. 그때 그 사부인 친구분이 말한 너 그 명의집 있잖아. 그건 누가 준 거야? 네. 아빠가 그냥 선물로. 어머나,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여유가 있는 집인가 보구나.
우리 아들이 복도 많아. 저런 팔자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럼 아버님 사업이 엄청 잘 되시나? 연 매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 순수익도 중요할 테고. 글쎄요. 그거 저도 잘 몰라요. 아빠가 일체 제 앞에서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호황인지 불황인지 그런 것도 잘 말씀을 안 하셔서요. 꾸준하신 분이라. 그렇구나. 근데 그 집은 어디 있는 거니? 저쪽 그냥 신도시 쪽에 있어요. 서울 중심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너나 얘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 명의로 우선 갖고 있다 정도요. 아유, 우리 소진이 진짜 복덩이라더니 맞는가 보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도 딱 좋게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불을 밝히네. 그래,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참나, 고맙다 소진아.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어느 정도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집값을 알고 싶으신 건지 저에게 계속해서 위치를 물어보시곤 하셨는데 뭔가 그것까진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도 말을 안 꺼냈고 저희 엄마 아빠와 저 모두 조용했는데 홀로 신나신 건 어머님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자친구도 말이었고 어머님도 딱히 말을 안 꺼내시길래 한바탕 지나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친구분이 전화가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진이구나. 내가 언제부터 전화를 한다는 게 이제야 했어. 하도 정신이 없어서. 네네. 오랜만이에요. 짐을 보러 갔어야 했는데 저도 요새 정신이 없어서 못 갔어요. 이번이만 잘 끝내면 또 한번 갈게요. 그래. 아니, 근데 다름이 아니고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어떤 건데요? 그 너 시어머니 되실 사모님 있잖아. 그분이 오늘 부동산에 오셨더라고. 네. 어머님이요? 왜요? 그런 말씀 따로 없으셨는데. 오셔서는 너 집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 궁금한 게 많다고 하시면서 집 위치부터 물어보시는 거 있지? 무슨 수첩에 이것저것 질문할 거리를 적어 오셨던데 내가 대답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그냥 너 집 있는 것만 안다고. 제 집에 관해서 물어보셨다고요? 아유, 내가 너 그날 집 있다고 하지 말걸. 입이 방정이야 아무튼. 그 뒤로 너한테도 집에 관해 물어봤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 난 위치고 뭐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찝찝해서 말이야. 이리저리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마음 쓰지 마. 우리가 말 안 하면 딱히 어딘지 정복할 것도 없으니까. 아무튼 미안해. 소진아, 정말 몰랐고 다 그쪽에도 얘기한 줄 알고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그 뒤에도 이미 몇 번이나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말을 안 하니까 그쪽으로 가셨나 봐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또 도움 필요하면 연락 드릴게요. 엄마 친구분이 주신 전화는 어머님이 부동산까지 가서 제 집에 관해 물어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시고 뭐가 그렇게 탐나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위치를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시세도 물어보셨다고 하고 매입했던 방식도 궁금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왜 알고 싶으셨던 걸까요? 제가 정말 여유가 있는 집안의 딸인지가 궁금하셨던 걸까요? 엄마 친구분을 사실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 또한 하늘의 뜻이 있을 거고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 저도 궁금해졌거든요.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누나도 한 명 있었는데요. 딱히 좋아하는 성향이 잘 맞지 않는 분이었어요. 뭘 해도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은 저와 달리
예비 시누이는 활발하고 일도 잘 저지르는 성격이었거든요. 화끈했어요. 결혼 전까지 언니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었고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연락도 한 통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집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는 즈음부터 계속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부를 묻는다거나 같이 수다를 떨고 싶다고 한다거나 저는 그때만 해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하루의 만남으로 어머님이 뭘 원하는지 저는 알게 되었죠. 더운 여름날 어머님께서 하루는 밖에서 잠깐 만나자고 하셔서 나갔는데 시누이도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 언니도 계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서진아, 엄청 오랜만이네.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경도 못 쓰고 미안해.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듣고 있었어. 준비는 잘 돼가. 네, 집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죠. 오늘 더 오실 분 계세요? 아니, 그냥 여자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하자고. 그래서 우리 딸도 불렀어. 우리 소진이가 놀랐나 보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지내는 게 꿈이었어. 여자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니? 그렇게 저와 어머님 시누이는 함께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갑작스러웠지만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는 시누이가 싫진 않았고 정말 나랑 잘 지내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중 어머님과 시누이는 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도 그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럼 잘 지내고 있지. 참, 우리 소진이는 모르겠구나. 나도 남자친구 있어. 엄청 잘생기고 돈도 많고 무슨 투자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도 돈 엄청 넣었다. 원금에다가 무조건 100% 더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요? 좋으시겠어요. 엄청 능력도 있으신 분이네요. 결혼 생각 있으신 거예요? 결혼 생각? 있지. 근데 집이 문제야. 당장은 손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집은 못 구하고 있거든. 돈을 어디다 넣어놔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돈은 별로 없나 보더라고. 참, 그러면 집만 있으면 참 좋긴 하겠다. 그치, 딸? 그러게. 소진아, 나 집만 있으면 딱 좋긴 하겠지. 우리가 계속 돈이 없을 것도 아니고 잠깐 몇 년 동안만 돈이 없는 거니까. 그때 슬슬 감이 오더라고요. 이거 내 집을 달라는 건가? 내 집에서 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 저는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결혼하기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집이 있으면 당장 할 수 있긴 해. 근데 집이 어디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집이 하나 딱 있으면 모두가 다 행복할 텐데.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어. 집이 생겨서 함께 살다 보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돈이 다시 생겨날 거고 그럼 그때 또 떵떵거리면서 살고 다 갚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다 좋게 좋게 말이야. 그러게요. 저도 집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떵떵거리고 살게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입이 삐죽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을 뿐더러 시누이한테 제 집에서 잠깐 지내시지 않겠냐고 제안도 하지 않아서겠죠. 충분히 저도 눈치는 빨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은 왔는데 절대로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머님과 시누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와서는 계속 시누이 얘기를 꺼내고 어쩌고 하더니 하루는 주말에 남자친구랑 함께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밖을 내다보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시누이가 한 남자분하고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 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늘 우리 소진이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놀러 왔어. 여기는 남자친구야, 인사해.
그때 말한 남자친구 기억하지? 아유, 그럼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투자 사업을 하는 돈 많은 남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되게 헛스레 보였고 돈의 흐름에 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돈과 관련된 직업을 하다 보니 이리저리 알고 있는 게 많았는데 투자 사업 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 보였달까요. 그래도 이런 말은 저 혼자 가슴에 묻고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많이 사랑해, 소진아. 우리 진짜 서로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야. 아, 네. 정말 빨리 결혼하시면 좋겠네요. 잘 어울리세요. 그치? 그렇지?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집. 집 말이야. 집만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이야.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요새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잘 알고 있네. 그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여기까지 온 건 정말 별다른 뜻 아니니까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아, 네. 신우이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밥을 먹고는 더 이상 별다른 얘기 없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왜 제 앞에서 집 이야기를 꺼내는지 짜증도 났고요. 이번엔 그 남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정을 바라는 것도 같더군요. 저는 확 짜증이 나서 신우이가 가고 난 뒤 남자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지금 언니가 왜 여기까지 남자친구랑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별 뜻 없이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반대를 하나 혹시? 그래서 우리 편 들어달라고 하는 건가? 오빠, 그렇게 눈치가 없어. 지금 내 집 달라고 하는 거잖아. 에이, 설마. 그럴 사람은 아니야. 정말 그냥 사랑하고 있다고 보여준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저번에 내가 어머님이 불러서 나갔는데 그때도 얼마나 사람 붙잡고 우리 딸 집만 있으면 된다. 투자 사업하고 있으니 나중에 뭐 돈이 불려질 거다. 그때 갚으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끝인 줄 알아? 얼마나 전화를 해서는 신우이 집 같이 알아보자고 하시질 않나. 남는 집 주변에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세상에 남는 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괜히 나 집 있는 거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 그냥 내가 눈치가 없는 건가? 오빠가 눈치가 없는 거야. 오늘도 와서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집만 걸린다고 5번 말했잖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사람 피를 말리네 진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 오는데 미치겠다고. 남자친구는 전혀 눈치를 못 챘더라고요.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그냥 남자친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그 뒤로 어머님 그리고 신우이는 계속해서 똑같이 번갈아 전화가 왔고 처음 시작은 안 보였지만 뒤의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집 얘기요.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았어요. 하루 나를 잡아서 그럴 마음 전혀 없다고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중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어머니께서 갑자기 계획과 다른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얘들아, 너희 집 반반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준이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하니까 당연히 공동명의죠. 됐어, 그러지 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우리가 해줄까 해.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거 한 번도 못 해주고 여태까지 떵떵거리가 살지도 못하게 했는데 결혼할 때라도 하나 제대로 해줘야지. 공동명의 말고 내가 그냥 우리 아들 명의로도 집 하나 해주고 싶어서. 안 그래도 돼요, 엄마. 무리하지 마요.
이미 다 얘기한 거고 합의된 건데 못하러 갑자기 집을 해주신다고 하세요? 소진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제가 더 잘하면 돼요. 아니야. 그냥 이 정도는 해주고 싶다. 마음 먹었어. 우리 소진이도 이 엄마 맘 이해하지? 그냥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하나 없더라고. 명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부탁하마.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반반으로 하자고 말씀하셔도 전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반반 결혼은 좀 그렇다고 하시며 집은 아들 명의로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은 시댁 쪽에서 해주는 게 낫겠다고 하셨고요. 갑자기 집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요 근래 더욱 집안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요.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지만 저희 둘 다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에 그냥 조금 뒤에서 지켜보다가 많이 힘드신 것 같으면 다시 도와드린다고 말을 하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초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어머니께서는 다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시작되게 됐죠.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니 신혜이도 함께 있더라고요. 왔니? 오늘 집 좀 보여주려고 내가 이리저리 좀 알아봤는데 큰 곳은 아무래도 힘들겠더라고.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해요. 그럼 오늘같이 집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다 보여줄까 해.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신우이는 어머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저희 신혼집으로 딱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보여준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남자들이 군대 전역하고 혼자 살 것 같은 원룸, 아니 1.5룸 정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이거 1.5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둘이 살기에 충분하지 않니? 내가 옆집에도 가봤는데 신혼부부가 살고 있더라. 물어보니까 충분하대. 너희가 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어머님, 저희 1.5룸이나 원룸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 좁은 집에서 신혼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해주시고 명의는 오빠 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차라리 반반 결혼할게요. 저도 돈을 내서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어요. 아니,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냐? 뭐가 그렇게 안 좋은데? 이것도 신축이라 하는데. 참, 배가 불렀구나. 우리 아들 명의로 집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맞아. 아니, 여기 원룸인데 매매가 따로따로 되긴 하나요?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서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면 매매가 가능하다는데? 뭐가 그렇게 딴지를 거니? 그냥 이 엄마 마음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냐?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서 저도 알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머님, 그러면 그냥 어머님이 이 집에 내려고 했던 돈 그것만 내셔요. 나머지는 제가 낼게요, 그럼. 그럼 명의는? 명의는 공동명의죠. 제가 돈을 더 내는걸요? 아니, 그러긴 싫고 우리 아들 명의로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냥 여기서 시작하라고. 그렇게 저와 어머님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주고 싶다고 갑자기 좋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라니요. 제가 돈을 더 낸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아들 명의가 아니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잘 들어. 이걸 우리 아들 명의로 해. 그러면 너희 살 집 우리가 해준 거 맞지? 이 정도로 시작하도록 하고. 근데 이 집이 생기면 그 너 집 있는 거 있잖아, 소진아. 그 우리 딸 주자. 어차피 결혼하면 너네들 공동 재산으로 되니까 유도 있게 그렇게 하자고. 뭐라고요? 제 집을 지금 언니를 주라고요.
저희 신혼은 여기서 시작하고요. 진짜?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슨 공동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집을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어쨌든 저희 살집 해주면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아들 명의로 집 하나 만들고 제 집 하나 있는 건 딸 주려고 했던 거죠. 앞뒤도 안 맞고 돈도 맞지가 않잖아요.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집 해주는 거 너희도 이해한다며? 엄마 마음이 뭔지 이해한다며? 그럼 우리 아들 명의로 하나 집 있으면 소진이도 우리한테 뭘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니까 집도 남으니까 우리 딸 해주라는 거였지. 걔네는 집만 지금 골칫거리니까. 뭐 좀 그렇게 애가 인정머리도 없고 유도리가 없니? 10억이 오면 10억이 가야 하고 100억이 오면 딱 100억이 가야 하니. 이건 유도리 정도가 아니죠. 100만 원 받고 1억에 갈 판인데요. 이게 어떻게 유도리로 인정머리로 해결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파혼해야겠다고요. 갑자기 제 집은 왜 들먹이면서 신우이를 주라는 건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공동재산이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고 남자친구는 저를 쫓아나왔는데 저는 절대 쫓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는 밖에 골목에 잠깐 서서 친구에게 문자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해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 연락하고는 파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슬쩍 보니 어머님과 신우이라 저는 조용히 몸을 더 숨겼는데 둘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쟤 말하는 거 봤어, 엄마? 어쩜 저렇게 버릇없이 말하는지 그것도 어른한테. 내 말이 아주 톡해 빠져가지고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2층 집이라도 내가 해줄 줄 알았나? 둘이 뭐 그리 큰 집이 필요하다고 이거라도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집 내놓을 줄 알았더니 아유, 쟤 집 안 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공동재산 맞잖아. 결혼하면 공동재산 되는 거 맞잖아. 어떻게 감정적으로 주게 만들어야 하나? 나 임신했다고 거짓말 칠까?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집이라도 주지 않을까?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말도 못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독해.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돈 많은 거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볼 텐데. 그거 회계사 돈 얼마나 보냐? 뭐 직장인이랑 다를 바 있어?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그래? 집도 자기가 한 거 아니겠구만. 안 되겠어. 저런 애랑 내가 우리 아들 결혼 절대 못 시켜. 저런 성질머리면 우리 아들도 얼마나 구박을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게? 파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아니지. 일단 결혼시키고 뭐 사람 붙여서 바람이라도 나게 한 뒤에 집이라도 받고 이혼시켜야지. 나 그 집은 꼭 받아야겠다. 거의 우리 눈앞에 그 집이 맞는데 왜 여기서 내가 헤어지게 하겠어. 공동재산 맞아. 사유재산도 이제 부부가 되면 공동인데 왜 저러는지 몰라. 나는 그 안에 우리 아들한테 맞는 착한 여자나 둘러봐야지. 우와, 엄마 진짜 머리 좋다. 바람나게 하는 거 생각도 못했네. 그러면 소진이가 유책 배우자가 될 거고 돈 엄청 토해내야 하잖아. 우리 엄마 이번에 내 남자친구한테 투자한 거 더 잘 되면 완전 재벌집 사모님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도 쟤는 아예 모르고 그냥 집 하나 있는 거로 버팅기고 있는데 얼마나 가나 보자고. 집만 받고 무조건 이혼시킬 거다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몰래 듣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집에 감사합니다 하고 제 집을 내놓을 줄 알았다뇨. 회계사가 뭐 얼마나 버냐고 하면서 제 집을 어떻게든 뺏은 뒤에 이혼을 시키려는 속셈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파혼을 하고 싶었는데 파혼 정도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속 시원하게 복수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를 빠져나와서 저는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 신우이의 남자친구,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던 그 남자를 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직스럽지도 않은데 거의 전 재산을 어머님이 넣었다고 하시니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예전에 알게 된 전화번호와 이름 그리고 신상 정보를 흥신소에 넘겼고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봤는데 금방 자료 다 나와서 바로 연락드렸어요. 사기꾼 맞고요. 이리저리 다 사기치고 다닌 놈이에요. 보니까 밑에 쪽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사기치고 다니나 봐요. 혼인빙자로 사기치기로 유명하고 예전에 신고도 당해서 벌금 정도 낸 적 있대요. 투자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아예 투자에 발 들여놓은 적도 없고요. 걔가 하는 패턴이 결혼을 하자고 하고 나중에 동호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돈을 받고는 잠적한대요. 자료랑 사기 전과 금액 정리 다 해둔 거 보내놨으니 확인하세요. 저는 모든 자료를 바로 받아들고 그리고 제 월급도 무시했으니 제 월급 내역도 그리고 제 집 정보까지도 함께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니 신우이 남자친구 어머님 셋이 앉아 있었고 어머님과 신우이 얼굴은 옳다쿠나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사과라도 하러 온 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소진아. 아까 그렇게 말한 건 우리 모두 용서하마. 뭐 딱히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말이야. 그래 생각 좀 해봤어? 이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파혼하자고 말하려고 왔어요? 파혼을 하겠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진아? 너랑 나랑 어떻게 헤어져? 왜 못 헤어지는데? 지금 너가 보기에 이 상황이 맞다고 생각해. 난 너네 엄마랑 누나 감당할 자신 없고 할 생각도 없어. 아니 우리가 어쨌다고? 둘이 큰 집 필요 없는 거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남는 집은 우리 딸 준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너가 돈 얼마나 그렇게 많아서 떵떵거리는지는 난 모르겠고 너가 집 하나 있는 거로 얼마나 못되게 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투자하고 한 거 그거만 잘 되면 두 배 장사야. 그러면 이제 너는 우리 어떻게 보려고 하니? 진짜. 그것도 아까워서 눈물이 다 나던데요. 그거 진짜 두 배 장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난데 믿을만 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돈 넣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전 재산을 넣었는데 당연히 잘 알아보고 믿을 법하니까 넣은 거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내역들 다 보이시죠? 그 남자가 밑에서 사기치고 다녔던 거예요.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어찌저찌 피해 다녀서 혼인빙자 사기로 벌금만 냈다고 하던데요. 수법이 그래요. 결혼하자고 하다가 돈 빌려서 잠적하고 지금 연락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뭐? 아니 사기꾼이라고? 아니 딸 말해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의 동창이라고 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애라 믿을만 하다고 했었잖아. 사실 그냥 어쩌다 알게는. 뭐라고? 너 똑바로 말해. 연락 돼 안 돼? 지금 이 정도로 사기치고 다니는 놈이면 완전 사기꾼이라는 건데 너 지금 똑바로 말 안 해? 내가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 사실 이번 주부터 연락이. 뭐? 아니 바쁜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아예 안 되는데. 아니 어떡하지? 어떡해.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이거 보니까 완전 사기꾼 같아. 아유 진짜.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전자자 사기당한 거야? 네, 엄마. 그래 소진아 결혼을 좀 미뤄야겠다. 아니면 집을 좀 너희가 하든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도와주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유 머리 안 맞아. 아유. 아니 안 한다니까요. 안 할 거라고요.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직접 내 눈으로 어떤 반응일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머님 제가 돈 얼마나 벌겠냐고
직장인이랑 비슷할 거라고 뒷담화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얼마나 버는지. 당신 아들 몇 배는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어떤지 보이실 거고. 그리고 거기 저희 아빠 회사 매출도 가지고 왔어요. 어느 정도인지 보시라고. 제 집도 거기 보시면 신도시라서 시세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나와 있고요. 아니, 참나. 우리 아들하고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집 주기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그 집 해주겠다고 했잖아. 아줌마,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발악을 하네요? 그리고 그 집 거기서 해주시고 제가 제 집 신우이한테 주면 이혼시킨다면서요. 무슨 남자 붙여서 유책 배우자를 만들겠다면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어머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전 재산 투자 사기 당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저 파혼까지 시키고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발요. 소진이 진짜 착한 애예요. 저희끼리 차근차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집을 내놓으래요. 저 이제 소진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어머님은 조용해졌고 신우이는 경찰에 급박하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깔끔하게 말하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하다.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난 널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부모를 둔 것도 내 탓이니.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는 어딜 가서도 사랑받을 사람이야. 행복했으면 한다. 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 정리를 했고요. 나중에 우연히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머님이 어떻게든 무마를 해보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구슬하는 바람에 빚이 더 생겼다고 했고 지금은 시골 친척집에 내려가서 얹혀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네요. 전 남자친구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족까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보니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네요. 제 인생에서 더 엮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저는 파혼은 했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